저는 2개월 전 윤과 영포라인의 숨겨진 커넥션, 해외 자원 개발 제2탄 영상을 만들며 혹시나 모를 윤 대통령의 제2의 자원외교 비리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2015년 이명박 정권 실세였던 영포라인이 해외 자원 개발 비리로 수사받을 때 윤석열 사단이 수사를 무마해준 것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과 영포라인이 커넥션을 유지해왔을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었고, 둘째, 영포라인이 포스코 최정호 회장 밀어내기를 할 때 공교롭게 윤 대통령도 최정호 회장을 패싱하며 영포라인에 힘을 실어준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들이 포스코를 장악해 제2의 자원외교 명목으로 이권을 취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 핵심 요직에 이명박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이 의혹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6월 3일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해당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석유 시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검사 시절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수사를 통해 자원 개발로 폭리를 취하는 방법을 배운 윤 대통령이 그때 사건을 응용하여 이번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을 빌미 삼아 이명박 정권처럼 이권을 챙기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먼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지었던 호주 최대 석유 개발회사 우드사이드의 말을 듣고도 액트지오라는 아주 작은 회사의 석유 매장 가능성 평가를 이용해 석유 사업을 진행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액트지오가 석유 경제성을 좌우하는 탄화수소를 찾지 못하는 등 현재 석유 매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산출 과정이 없는데도 경제성 운운하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원 개발은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말처럼 자원 개발에 따른 이해 여부를 몇 년 뒤에나 알 수 있으니 작은 회사가 평가한 투자 가치와 사업 유망성을 명분 삼아 빠르게 사업에 착수하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묘하게도 액트지오가 포스코와 관련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액트지오는 2019년 2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추진한 미얀마 가스전 AD-7 유망성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영포라인의 핵심 인물로 꼽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공들이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을 진행하던 곳은 대우 인터내셔널이었는데 이때 영포라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포스코는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할 수도 없는 대우 인터내셔널 지분을 턱없이 비싼 값에 사들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태로 미얀마 가스전을 개발했습니다. 개인적 추측으로는 윤 대통령이 경제성 없다고 판명난 석유 사업을 어떻게든 재개하려는 과정에서 영포라인으로부터 포스코와 일을 했던 액트지오를 소개받았고, 액트지오는 이들의 요구에 맞춰 경제성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미국 연방정부에 보고된 액트지오의 연평균 매출은 27,701달러에 그쳤는데 2023년 갑자기 53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현재 액트지오가 다른 사업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에 2023년 2월 포항 영일만 석유 유망성 평가 프로젝트가 매출 급상승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의견과 관련해 어떠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바 없어 현재로서는 추측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탐사나 시추 등 향후 석유 사업을 포스코나 포스코 계열사가 맡게 될 경우 윤 대통령과 영포라인의 야합이 사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석유 개발에는 대통령 발표 2주 전 석유 매장을 언급한 천공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를 비롯한 메이저 수구 언론과 국힘 몇몇 의원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자신이 이명박의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수사를 왜곡하고 무마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임기가 끝난 후 후에 문제가 됐을 때 이를 수습하고 무마해줄 검찰이 없기 때문에 수구 언론과 국힘을 동원해 상황을 쉴드치고자 이들을 미리 포섭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조선일보에서는 포항 검증 미 액트지오가 구멍가게 소유주 최대 심해 유전 가이아나 탐사 주도라는 제목으로
액트지오를 적극 비호했습니다. 특별히 액트지오를 문제 삼은 여러 언론들을 좌편향 매체라며 아주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힘은 역량 모아야 할 일에 연일 막말이라며 석유 사업의 부실성을 지적하는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는 이런 희소식에 민주당은 유독 재를 뿌리기 바쁘다며 여당도 국민과 함께 차분한 입장에서 이번 사업을 지켜보고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언급하자면 추경호 대표는 과거 론스타 게이트가 벌어질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 과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피아라고까지 불리는 사람이 원내대표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공교롭게도 석유 매장 발언이 나왔습니다. 추 대표의 과거 경력을 이용해 자원개발 자금 관리 등에 쓰고자 그를 원내대표에 앉혀둔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최상병 사건 수사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심지어는 탄핵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기본 5천억 원 이상이 드는 사업을 통해 빨리 한 몫을 챙기고자 윤 대통령, 김건희, 천공, 정부 부처, 수구 언론, 국힘 몇몇 의원 등 모두 한패가 되어 이런 무리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단지 석유 탐사건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라 동해석유 게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전현직 법조인들부터 국힘까지 하나로 연결되었던 대장동 게이트처럼 말입니다. 조작과 날조, 사기로 검사 생활을 시작해 현 석유 개발까지 사기치고 국민들의 혈세로 등쳐먹는 현 윤 대통령,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이권을 챙기려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탄핵을 강하게 외쳐야 합니다.